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200만 명을 넘은 수치입니다.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2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시장이죠. 그런데 이 시장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관 등록과 유치 사업자 등록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안내는 물론 마지막엔 행정사 실전 팁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 제도의 근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의료 해외 진출법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제도는 바로 이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첫째, 무분별한 유치 행위로 인한 의료시장 질서 혼탁화를 막기 위해. 둘째,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무자격 기관 난립으로 인한 한국 의료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의료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무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다 보면 사기나 과잉 진료, 불법 알선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기관만 등록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둘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 의료기관입니다. 병원, 의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이 직접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하는 경우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만 해당되고 진료 과목별로 전문의를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 유치 사업자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행사, 에이전시, 컨설팅 회사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직접 진료하느냐, 연결만 하느냐. 유치 의료기관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 주체이고, 유치 사업자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 주체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면 유치 사업자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치 의료기관은 자기 병원으로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계약하고 진료하는 것, 즉 자체 유치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유치 사업자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유치 사업자 등록의 핵심은 중개 수수료이겠죠?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수수료 상한은 이렇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총 진료비의 15% 이하, 종합병원, 병원은 20% 이하, 의원은 30% 이하입니다. 이 상한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럼 각각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기준으로 둘의 차이를 좀 더 살펴볼까요? 먼저 두 유형 모두 가능한 행위입니다. 진료 예약 및 계약 체결 대행, 진료 정보 제공, 교통 숙박 안내, 공항 픽업, 통역 지원. 여기에 의료관광비자 발급을 위한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외국어 홈페이지와 팸플릿을 통한 해외 홍보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유치 의료기관만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국인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차이입니다. 반대로 유치 사업자만 할 수 있는 것은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알선 중개, 한 뒤 수수료를 받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유형 모두 절대 금지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 행위,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을 통한 유치 행위, 치료 전후 비교 사진 광고나 과장 광고, 그리고 미등록 의료기관이나 미등록 유치 사업자로부터 알선을 받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이제 등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입니다. 유치하려는 진료 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보험 금액은 종합병원 이상은 2억 원 이상, 병원 의원급은 1억 원 이상이며 외국인 환자가 보험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상급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5%를 초과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자원을 지키기 위한 제한입니다. 다음은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입니다. 의료해외 진출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가입, 국내 사무소 보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본금 증빙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으로 증빙하지만 1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먼저 유치의료기관 제출 서류입니다. 등록신청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업운영계획서 이렇게 6가지입니다. 유치사업자 제출 서류입니다. 등록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보증보험증권 원본. 여기에 자본금 증빙 서류도 필요한데요.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나 은행 장호증명서,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과 정관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가 준비됐으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공휴일 제외입니다.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 실적을 관할 시도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보고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실제 처리는 관할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맡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운영계획서가 관건입니다. 단순 소개문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시장 분석, 유치 전략, 통역 및 이동 지원 인력 구성, 환자 관리 프로세스, 협력 의료기관 체계까지 담아야 합니다. 반려 사례의 상당수가 바로 이 계획서가 부실해서입니다. 둘째, 법인 정관의 목적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 목적란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락된 경우 정관 변경 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이 2주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이라면 유치의료기관 등록, 에이전시나 여행사처럼 연결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유치사업자 등록, 자신의 역할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요건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유치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업운영계획서 작성과 보증보험 준비 순서 꼭 기억해 두세요. 절차가 단순해 보여도 전문적인 사업운영계획서 작성부터 행정청 접수까지 실제로 해보면 꽤 복잡합니다. 경험이 많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 모두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과 이어지는 주제를 다룹니다. 유치사업자 등록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함께 가져가면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지, 그리고 자본금을 최적화하는 전략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정사가 전해드리는 실전 행정 꿀팁을 계속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